연금 20년 이상 쓸 수 있는 7가지 현명한 방법. 잠 못 이루게 하는 연금 걱정. 밤에 누워서 연금이 내 수명만큼 지속될지 궁금해한 적이 있으신가요? 지금 고개를 끄덕이고 계시다면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날 은퇴자들의 가장 큰 두려움이며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수십 년간 열심히 일한 후에 황금기에 돈 걱정을 하는 것은 정말 마지막으로 원하는 일이겠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놀라실 수도 있지만 올바른 접근법으로 연금을 생각보다 훨씬 더 오래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같은 수천 명의 은퇴자들이 연금 불안을 연금 자신감으로 바꾸는 데 도움이 된 7가지 실용적인 전략을 공유하겠습니다. 이것들은 복잡한 금융 트릭이나 위험한 투자가 아닙니다. 오늘부터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간단하고 검증된 방법들입니다. 제 이름은 당신의 이름이고 20년 넘게 은퇴자들이 돈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도와왔습니다. 바로 이런 전략들로 재정 전망을 완전히 바꾼 사람들을 봐왔고 여러분과 이것을 나누게 되어 기쁩니다. 전략 1. 4% 법칙 쉽게 이해하기. 경기도에 사는 72세 은퇴 교사 김정숙 씨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처음 저를 찾아왔을 때 그녀는 3억 원의 연금이 5년 안에 바닥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무서워하며 돈 걱정 때문에 삶을 즐기는 것을 포기했었죠. 김 씨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드린 것은 4% 법칙이라고 불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름 때문에 겁먹지 마세요. 사실 아름다울 정도로 간단합니다. 이 법칙은 매년 연금의 4% 이하만 인출하면 인플레이션을 고려해도 돈이 최소 30년은 지속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김 씨의 경우 이것은 연금에서 연간 1200만 원, 월 100만 원을 안전하게 인출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다른 수입원과 함께 고려하면 무엇을 감당할 수 있는지 명확한 그림을 그릴 수 있었죠. 돈이 100세까지도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녀 얼굴의 안도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절제입니다. 특별한 경우나 응급 상황에서는 더 많이 쓰고 싶은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에 이 규칙을 지키면 평생 재정 안전의 최고 기회를 자신에게 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돈에서 자신에게 꾸준한 월급을 주는 것으로 생각하세요. 수십 년간 지속될 수 있는 월급 말입니다. 전략 2. 은퇴자를 위한 현명한 가계부 작성. 가계부라는 말의 일부분이 신음소리를 낼 수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은퇴 후 가계부 작성은 근무 시절의 가계부 작성과 다릅니다. 매월 들어오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실제로 더 자유롭습니다. 박철수 씨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69세 전직 정비공인 박 씨는 가계부 작성이 너무 복잡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필요할 때만 돈을 쓰고 최선을 바라는 시기였죠. 하지만 이런 방식은 너무 많이 쓰고 있는지 알 수 없어 지속적인 불안을 야기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앉아서 제가 마음의 평화 가계부라고 부르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3가지 간단한 범주로 구성됩니다. 필요, 원하는 것, 그리고 예상치 못한 것. 필요는 주거, 음식, 공과금, 의료비 등 없으면 살 수 없는 필수품들입니다. 원하는 것은 재미있는 것들, 외식, 취미, 손자에게 주는 선물들입니다. 예상치 못한 것은 예상치 못한 지출을 위한 것인데 인생에는 항상 그런 것들이 몇 개씩 있으니까요. 박 씨의 경우 월소득의 60%를 필요해 30%를 원하는 것에 10%를 예상치 못한 것에 할당했습니다. 이것은 지출에 대한 제한적인 다이어트가 아니라 걱정 없이 돈을 즐길 수 있게 해주는 로드맵이었습니다. 나중에 그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무책임한 행동인지 궁금해하지 않고 손자에게 생일 선물을 살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접근법의 아름다운 점은 유연성입니다. 어떤 달에는 원하는 것에 덜 쓰고 필요에 더 쓸 수 있고 다른 달에는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모든 지출 결정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전략 3. 큰 지출의 타이밍 맞추기.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은퇴 후 큰 구매를 언제 하느냐는 무엇을 사느냐만큼 중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전략 하나만으로도 연금 수명에 몇 년을 더할 수 있습니다. 새 차가 필요했던 70대 중반 부부 E형이 최민수 씨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기존 차가 신뢰할 수 없게 되어 안전이 걱정되었지만 연금에서 한 번에 2,500만 원을 쓰는 것도 걱정되었습니다. 구매를 서두르는 대신 우리는 그들의 전체적인 재정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작은 지붕 수리로 인한 보험금이 6개월 후에 나올 예정이었고 최 씨는 비슷한 시기에 형의 유산에서 작은 상속을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기다리면서 연금에 손대는 대신 이 돈을 차 구매에 사용함으로써 그들은 본질적으로 자신들에게 추가 1년의 연금 소득을 준 셈이었습니다. 여기서 원칙은 간단합니다. 정기적인 연금 소득 대신 보너스 돈, 세금 환급, 보험금 지급, 선물 또는 작은 상속을 큰 구매에 사용하려고 노력하세요. 몇 달 기다려야 한다 해도 이런 인내심은 연금이 지속되는 기간을 크게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량적인 큰 지출의 타이밍도 고려하세요. 꿈꿔왔던 그 크루즈 여행, 부엌 리모델링, 이것들은 멋진 목표이지만 연금이 유일한 수입원인 달보다는 추가 수입이 있을 때 계획하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전략 4. 의료비 계획 세우기.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 솔직해지겠습니다. 의료비는 시간이 지나면서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공황 상태에 빠지거나 계획을 피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실 현명한 의료 계획은 실제로 돈을 절약하고 연금 수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74세 은퇴 간호사 조미란 씨는 매월 80만 원 이상을 다양한 약물과 건강보조식품에 지출하고 있었는데 그중 많은 것들이 의사들이 몇 년 전에 처방한 것들이었습니다. 함께 의료비 지출을 검토했을 때 여러 약물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것과 다른 것들에는 똑같이 효과적이지만 훨씬 저렴한 제네릭 대안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의사와 함께 약물 목록을 검토하고 업데이트함으로써 조 씨는 월 의료비를 30만 원 줄일 수 있었습니다. 1년이면 360만 원이 다시 그녀 주머니로 돌아온 것, 약국으로 가는 대신 연금에 머무는 돈입니다. 다음은 취할 수 있는 실용적인 단계들입니다. 첫째, 의사와 함께 연간 약물을 검토하세요. 제네릭 대안에 대해 물어보고 모든 처방전이 여전히 필요한지 확인하세요. 둘째, 자격이 된다면 의료보험 보완 계획을 알아보세요. 때로는 계획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연간 수십만 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셋째, 약국 할인 프로그램 사용을 고려하고 같은 약물에 대해 다른 약국들 간의 가격을 비교하세요. 또한 예방치료를 간과하지 마세요. 정기검진, 치과 청소, 안과 검사는 지출처럼 보일 수 있지만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비가 덜 들 때 잡아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1g의 예방이 정말로 1파운드의 치료 가치가 있습니다. 특히 연금에게는 말이죠. 전략 5. 부업 소득 기회. 풀타임으로 다시 일하라고 제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퇴는 즐겁고 편안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은퇴자들이 작은 부업 소득이 연금을 더 오래 지속시킬 뿐만 아니라 목적의식과 연결감을 준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목공을 좋아했던 68세 은퇴 회계사 김동철 씨를 만나보세요. 차고에서의 취미로 시작된 것이 지역 공예품 박람회에서 수제 새집과 정원 장식품을 파는 작은 사업이 되었습니다. 김 씨는 목공으로 월 40만 원 정도를 벌어들입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연금을 건드리지 않고 예산에 원하는 것, 범주를 충당하기에는 충분합니다. 핵심은 진정으로 즐기는 것을 찾는 것입니다. 아마도 당신은 주당 몇 시간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타고난 교사일지도 모릅니다. 동물을 사랑해서 애완동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다른 노인들이 집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직적 기술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작은 금액도 중요합니다. 월 20대 30만 원의 추가 수입은 많지 않게 보일 수 있지만 10년 동안이면 2,400만 원에서 3,600만 원이 연금에 머무는 돈입니다. 그리고 종종 이런 활동들은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회적 상호작용과 정신적 자극을 제공합니다. 인터넷은 여러분의 관심사와 능력에 맞는 유연한 파트타임 기회를 찾기를 그 어느 때보다 쉽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것은 여러분의 삶에 기쁨을 더해야 한 것이지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즐겁지 않게 되면 그만두어도 괜찮습니다. 전략 6. 올바른 집 줄이기. 집 줄이기는 종종 우리가 논의할 가장 감정적으로 도전적인 전략이지만 가장 재정적으로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미워할 작은 아파트로 이사하라는 말이 아니라 재정과 삶의 질 모두를 향상시키는 신중한 집 줄이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모두 다른 지역으로 이사간 71세 미망인 박영애 씨를 생각해 보세요. 그녀는 자신과 돌아가신 남편이 가족을 키운 사침실 집에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그 집은 추억으로 가득했지만 동시에 지출로도 가득했습니다. 높은 공과금, 재산세, 유지비, 그리고 사용하지 않는 방들. 많은 고민 후에 박 씨는 55세 이상 커뮤니티에 더 작고 새로운 콘도미니엄으로 이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사는 월 주거비를 80만 원 줄였고 정원 일과 대부분의 유지 관리 책임을 없앴으며 같은 나이의 이웃들로 둘러쌌습니다. 더 큰 집 판매로 얻은 자산은 은퇴저축에 1억 8천만 원을 추가했습니다. 하지만 재정적 혜택은 이야기의 일부분일 뿐이었습니다. 박 씨는 집 줄이기가 실제로 자신의 삶을 향상시켰다고 말했습니다. 더 안전하다고 느꼈고 청소하고 걱정할 것이 적었으며 커뮤니티에서 여러 새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집 줄이기를 고려하고 있다면 현재 집에서 실제로 무엇이 필요하고 사용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많은 은퇴자들이 유지할 공간이 적고 은행에 돈이 더 많으면 더 행복하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이 결정에는 시간을 들이세요.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곳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략 7. 은퇴자를 위한 투자 기초. 투자라는 말이 여러분 중 일부를 긴장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저와 함께 하세요. 위험한 주식 선택이나 복잡한 금융 상품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금이 인플레이션을 따라잡고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간단하고 안전한 방법들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73세 은퇴 우체부 직원 이만수 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모든 연금을 거의 이자가 없는 일반 저축계좌에 보관했습니다. 그의 돈은 시장 붕괴로부터는 안전했지만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서서히 가치를 잃고 있었습니다. 은퇴했을 때 1,000원이었던 커피 한 잔이 이제 1,500원이 되었지만 그의 저축은 이를 따라잡을 만큼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씨의 접근법에 간단하고 보수적인 변화를 주었습니다. 연금의 일부를 더 나은 이자율의 정기예금으로 옮기고 다른 작은 부분을 은퇴자를 위해 설계된 보수적인 채권 펀드에 넣었습니다. 이것들은 위험한 투자가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그의 돈이 시간이 지나면서 구매력을 유지하도록 돕는 더 안전한 방법들이었습니다. 은퇴자들을 위한 경험 법칙은 나이만큼의 비율을 채권에 투자하고 나머지는 보수적인 주식 투자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75세라면 75%는 채권에, 25%는 주식에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시장 위험에 편안하지 않다면 그것도 완전히 괜찮습니다. 0.5%를 주는 저축계좌에서 3%를 주는 정기예금으로 돈을 옮기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지나면서 의미 있는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전략에 관심이 있다면 은퇴 계획을 전문으로 하는 재정 고문과 상담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많은 은행과 신용협동조합도 은퇴자들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보수적인 투자 옵션들을 제공합니다. 안전한 재정적 미래. 오늘 우리가 다룬 내용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연금을 더 오래 지속시킬 수 있는 7가지 실용적인 전략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4% 인출 법칙, 현명한 가계부 작성, 큰 지출 타이밍 맞추기, 의료비 계획, 부업 소득 고려, 신중한 집 줄이기, 그리고 기본적인 보수적 투자. 하지만 단순한 전략들 이상으로 제가 오늘 여러분이 얻기를 바라는 것은 자신감입니다. 재정적 미래를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 연금이 필요한 만큼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자신감. 그리고 은퇴 생활이 재정적 걱정보다는 안전과 마음의 평화로 가득할 수 있다는 자신감. 연금이 5년만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김정숙 씨를 기억하시나요? 그녀는 이제 78세이고 돈은 여전히 잘 버티고 있습니다.
모든 구매에 대해 불안해했던 박철수 씨는 이제 죄책감 없이 손자들에게 돈을 쓰는 것을 즐깁니다. 조미란 씨는 월 의료비를 30만 원 절약했습니다. 이 사람들 각각은 간단하고 실용적인 단계들로 재정 전망을 바꾸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은 독특하고 우리가 논의한 모든 전략을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괜찮습니다. 이런 접근법들 중 한두 개만 실행해도 연금이 지속되는 기간과 재정적 미래에 대한 안정감에 의미 있는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 전략들 중 어떤 것이 가장 와 닿으시나요? 이런 접근법들을 시도해 본 적이 있나요? 연금을 더 오래 지속시키는 것에 대해 어떤 질문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경험과 질문은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서 배울 수 있는 커뮤니티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른 은퇴자들이 가장 필요할 때 이 정보를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은퇴 계획, 황금기의 재정 안전, 연금을 최대한 활용하는 실용적인 팁에 대한 더 많은 콘텐츠를 보고 싶으시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벨을 눌러주세요. 이 전략들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친구나 가족들과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때로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은 재정적 미래에 대한 마음의 평화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 시간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연금은 생각보다 더 오래 지속될 수 있고 은퇴 생활은 인생에서 가장 재정적으로 안전하고 즐거운 시기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날 때까지 자신과 자신의 돈을 잘 돌보세요.